오늘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페이지, 로컬에서 실행 가능한 도구들, 심지어 이런 다른 도구들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에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결과물, 작은 아이디어 또는 작은 영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엔 당연히 그 초기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다듬어야 하는데 그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프롬프트부터 볼까요? 이건 제미니 3프로용으로 만든 프롬프트고, 제미니 3프로가 보내준 결과를 구글의 AI 스튜디오 빌드로 바로 보낼 거예요. 이 도구를 쓰면 여러 제미니 3프로 모델들을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료이긴 하지만 월 $20 제미니 3 구독에 포함된 훨씬 더 좋은 팁과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훨씬 편하게 해줄 거예요. 없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프롬프트가 뭘 하는 걸까요? 이 프롬프트는 우리의 초기 아이디어를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지침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기본적으로 AI 스튜디오 빌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도구 같은 걸 생성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쓰는 도구이자 이 프롬프트를 저장한 곳은 프롬프트 볼트예요. 프롬프트 저장에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 보다가 좋은 프롬프트 발견해도 저장할 곳이 없거나 엑셀에 불편하게 저장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죠? 도구에 접근할 수 있으면 평생 사용 가능하고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겠죠?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메모장에 넣을게요. OCR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을 캡처해서 AI에 보내고 OCR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를 완전 무료로 얻을 수 있어요. 자, 원하시면 구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한 솔루션도 제안하게 합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변수를 스페인어로 넣었는데 여기에 아이디어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변수들을 채워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이미 변수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공간이 작지만 나중에는 더 넓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청할 건,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도구가 하나 더 필요했거든요. 데이터만 넣으면 예쁜 그래프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도구요. 영상 같은 데 쓸 수 있게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입력할 내용은 이거예요. 데이터만 넣으면 커스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필요해요. PNG나 MP4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받을 수 있고 변수 설정 같은 필요한 기능이 다 있는 그런 도구요. 그리고 말하죠. 통계, 열, 원형 등 다양한 형식을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알죠? 그리고 각 변수에 색을 입힐 수 있게도 해주세요. 자, 이걸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고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되죠? 보시다시피 변수가 포함된 프롬프트가 복사됐어요. 정말 편하죠? 그럼 AI 스튜디오 빌더로 가볼게요. 알겠죠? 먼저 모델을 선택할 거예요. 스트림 프로 프리뷰. 알겠죠? 또는 그 당시 최고의 모델이요. 이 경우엔 스트림 프로 프리뷰죠. 이 모델은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플래시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지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디어나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시스템 지침을 넣고 싶다면 괜찮지만 아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여기선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할 테니까요. 알겠죠?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거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알겠죠? 아니요. 뭔가 놓친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특정 기능을 써봤는데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특정 요소를 제외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모지를 안 쓰고 싶다거나 개미니 API나 다른 API를 사용하지 않길 원한다면요. 알겠죠? 그럼 거기로 가볼게요. 그 다음 시스템 인스트럭션 템플릿으로 가서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할 거예요. 알겠죠? 기본 설정이 아닐 경우에요. 중요한 건 지금 메시지를 붙여넣을 거예요. 메시지는 개미니에 붙여넣을 거예요. 알겠죠? 개미니로 가서 개미니 3프로 모델에 보낼 거예요. 바로 이 프롬프트요. 알겠죠? 제가 개미니 3프로용이라고 했지만요. 알겠죠? 유료 버전이 없어서 필요를 못 쓴다면 챗GPT나 킬아웃 버전을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잘 처리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보내면 컨텍스트, 역할, 액션, 만들고 싶은 아키텍처 등 다 나와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줘요. 알겠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 Build Ideas with Gemini로 가서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 넣을 거예요. 원하면 읽어볼 수 있어요. 뭐 읽어봤어? 프로그래밍을 알거나 컴포넌트에 대해 조금 안다면요. 프로그래밍을 알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 구조는 이해해야 해요. 즉
각 줄이 정확히 뭘 하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 내에서 각 컴포넌트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코드로 가면 FTSX라고 나오죠. 그리고 버튼 같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버튼들 중에서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아마 내보내기 버튼일 거예요. 알겠죠?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차 캔버스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설정 패널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패널이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왼쪽 섹션을 수정하고 싶어서 아이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아이템 제한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제한을 두고 싶다면 config 패널에서 데이터 포인트 내 생성 가능한 변수 수를 제한해줘 라고 말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데이터 포인트의 변수를 제한해줘 라고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분석해야 하죠. 아마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이 도구는 자연어로 작성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프로젝트가 점점 커질수록 로직도 복잡해지고 동시에 도구가 더 많이 찾아야 하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예를 들어 버튼, 온클릭, 핸들 체인지, 배경색 같은 게 뭔지 꼭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건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해 안 되는 줄이 있어도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AI한테 보내서 물어보세요. 저기요. 이 프로젝트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접 코드를 쓸 줄 알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 로직은 이해해야 해요. 자, 이제 빌드를 눌러볼게요. 에러가 나면 여기처럼 운이 안 좋았던 거니까 그냥 뒤로 가서 페이지 새로 고침하고 빌드 누르면 돼요. 알겠죠? 그럼 해결될 거예요. 자, 이제 게미니 3 프로 프레뷰로 빌드를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제 경우엔 이번에 88초 걸렸어요. 보시다시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거는 코드 섹션에서 여러 컴포넌트를 요청했는데 이게 그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렇죠? 앱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알겠죠? 모든 도구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인 컨테이너로요. 데이터 에디터, 행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변수 이름을 정의하는 컴포넌트 테이블이에요. 설정 패널, 통계 미리 보기, 그리고 툴바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통계를 저장하는 버튼용이에요. 지금은 꽤 간단해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전체 섹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차트 AI예요. 뭐 이런 도구가 이미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프로차트 AI가 있네요. 리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좋아요. 실행이 되네요. 샘플이 나왔어요.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네요. 막대, 선, 영역, 원형 차트요. 제가 요청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애니메이션 시간 같은 건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도구를 가지고 반복 작업을 해야 해요. 여기 보면 AI 어시스턴트가 시각화할 내용을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작동 안 하죠?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입력해 볼게요. 비트코인 프라이스 생성. 아니, 안 되네요. 작동 안 해요. 이 AI 데이터 어시스턴트는 제미니 API를 쓰라고 넣어둔 거예요. 코드로 가서 제미니 서비스 같은 곳에 API를 입력하면 AI 도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앱을 쓸 수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제거하라고 할게요. PNG 내보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장할게요. Save.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알겠죠? 완벽해요. 게다가 둥근 모서리도 만들어졌네요. 정말 멋져요. 아주 좋습니다. 이 도구로 처음 작업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264초가 걸렸어요. 즉, 제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데 거의 5분이 걸렸다는 뜻이죠. 저는 당연히 약 30분 동안 도구를 계속 조정하면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초기 결과고 이게 현재 작업 중인 결과입니다. 훨씬 더 나은 설정들, 다양한 애니메이션, 여러 폰트 선택 옵션, 지속 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고 품질이나 프레임 속도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훨씬 더 흥미로운 도구예요. 색상 지정도 가능하고 데이터 접근도 되고 CSV 내보내기나 업로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작동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알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계속 테스트하고 작업 방식을 최대한 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한 질문당 5분씩 걸린다면 여기서 저는 얼마나 쓴 걸까요? 몇 시간이고 또 몇 시간.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미니 3 프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AI 강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걸로 얼마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리는 지식들 강의엔 더 많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놓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조금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서 앱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 zip 파일이 저장돼요. 알겠죠? 이 zip 파일을요, 폴더에 저장하고 압축을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압축을 풀게요. 좋아요. 리드미를 열어볼게요. 알겠죠? 이걸로 열어볼게요. 그냥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되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나와요. 알겠죠? npm 인스탈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테트 디렉터리를 복사해 봅시다. cmd를 입력해서 터미널을 열고 cd를 입력한 다음 디렉터리를 넣을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모든 명령이 이 폴더 안에서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readme에서 요구하는 대로 npm 인스톨을 입력할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npm 인스톨하고 npm run dev를 하면 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좋아요. 됐네요. 취약점 0개 발견됐습니다. 시야를 누르면 예공 npm run dev 이제 로컬 호스트에서 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제 로컬 호스트에 접속하면 여기서 도구의 로컬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걸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파일을 애플리케이션처럼 더블 클릭하면 짠! 여기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고 끝이에요. 터미널 같은 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가 준비되면 파일로 가서 폴더 열기를 선택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폴더 선택을 누르고 보기로 가서 탐색기를 확인해야 해요. 알겠죠? 탐색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확장 프로그램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거나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고 개미니를 검색하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개미니를 선택하고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미니 확장 프로그램이 왼쪽에 보일 거고 단순히 채팅창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이 채팅은 우리 코드와 직접 연동돼서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수정한 내용을 계속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한 줄이 삭제됐고 전체 코드 블록을 보여줬어요. 이 줄들을 지우고 이걸 추가했다고 나와요. 정확히 뭘 수정하는지 볼 수 있고 코드에 적용하기 전에 수락할지 말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했으면 되돌릴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전 프롬프트로 가서 체크포인트로 되돌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흥미로워요. 게다가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낼 수 있고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전혀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하나에 5분씩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는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상태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테스트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도구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유용했고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실지 지켜볼게요. 자, 그런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설명란에 제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 링크와 AI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전자책도 있어요. 콘텐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명란에 제 이메일도 있으니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